안녕하세요. 제시하다의 제시입니다. 안녕. 저의 본업 브랜딩 디자이너에 관한 두 번째 영상으로 1탄은 대기업 재직 당시에 진행했던 포트폴리오를 보여드리면서 브랜딩 디자이너는 어떠한 업무를 하고 기업 인하우스 디자이너의 장단점, 또한 칼취업했던 저의 입사 스펙도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2탄은 왜 퇴사했는지, 개인 스튜디오를 오픈하고 나서 진행했던 포트폴리오를 보여드리면서 또 장단점, 더 나아가 브랜딩 디자인의 핵심인 로고 디자인을 어떻게 하는지 저만의 로고 디자인 노하우, 영업 비밀인데 그런 것 또한 말씀드려 볼게요. 1탄 안 보신 분은 1탄부터 보고 와주세요. 일단 왜 퇴사했을까? 직장인은 3년, 6년, 9년 이렇게 369로 실현이 온다고 하거든요. 저는 6년 2개월 채우고 7년 차에 퇴사를 했어요. 퇴사의 가장 큰 이유는 더 이상 이 회사에서 배울 게 없었다. 이 점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같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에이전시라면은 다양한 회사로부터 다양한 사업군의 일을 의뢰받아서 작업을 하는데, 기업 인하우스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런칭하는 브랜드, 즉 계열사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 관련해서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패션 외식만 주로 작업을 했고, 아주 가끔 호텔이나 유통, 레저, 브랜딩 작업을 했었습니다. 이 회사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디자인은 다 해봤다, 뽕을 다 뽑았다, 단물도 쪽쪽 다 빨았다, 이런 느낌이 어느 순간 들었습니다. 굵직한 컨펌을 제외하고는 제가 다 알아서 진행을 하니까 홀로 서기를 해도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여러분, 회사에는 4개의 호가 있다는 거 들어보셨나요? 호인, 호랑이, 호구, 호로새. 일적으로나 인성적으로나 제가 존경하는 리더분들은 다 관두시고 제 기준에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만 남게 되니까 제가 더 뭘 배우겠어요. 또 회사가 크면 클수록 KPI 지표니, 인사평가니, 제출해야 되는 페이퍼워크, 보고해야 할 것도 엄청 많고요. 불필요한 강의도 들어야 되거든요. 디자인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비부가적인 일이 계속 들어오니까 디자인할 시간은 줄어들고, 그래서 야근을 하게 되고 지쳐가지고 관두게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퇴사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임원분들, 심지어 다른 계열사 상무님까지 회사에 남아줬으면 좋겠다, 너무 지치면 3개월 쉬고 돌아오지 않겠냐, 제안까지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밌게도 이런 그분들의 액션이 퇴사하는데 더 힘이 되었습니다.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내가 일궈낸 성과, 포트폴리오는 인정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더 자신감이 생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퇴사 시점에 다른 2군데 이직 면접을 봤었는데요. 정말 그 직급에 이 포트폴리오를 혼자 다 한 게 맞냐 의심을 갖는 거예요. 몇 차례의 면담과 면접을 통해서 자신의 더 확신이 섰던 것 같아요. 게다가 다른 창업과는 달리 디자인 스튜디오는 오픈하는데 투자본이 거의 안 들어요. 사무실 없이 시작할 수 있고요. 재능과 컴퓨터만 있으면 창업할 수 있는, 그리고 결정적으로 남편의 존재가 컸죠. 제가 수입이 없는 달에도 남편 월급이 있으니까 사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남편도 제가 회사 다니는 것보다 창업을 하는 게 훨씬 더 잘할 것 같다 해서 더 적극적으로 서포트 해준 것도 있거든요. 부모님은 그때 당시 조금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 나이에 여자애가 이만큼 돈을 받기란 쉽지 않다, 디자이너가 박봉이다, 편견이 있긴 한데, 솔직히 이는 어떤 회사를 다니고 있는 디자이너냐에 따라서 다르고, 또 그 회사 안에서도 성과 등급에 따라서 연봉이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현재 제 삶에 만족을 하지만 고정적인 월급과 복지 혜택 이런 게 조금 그리울 때가 있어요. 아무래도 개인 사업자는 수입이 업다운이 심하니까요. 여하튼 퇴사 창업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에 대한 자신감, 확신이 있었고, 투자금이 거의 필요가 없었으며 안 되더라도 기댈 곳이 있었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제 작업을 보여드리면서 로고 디자인에 대한 심화 설명, 영감의 원천, 개인 사업자 장단점 등등을 말씀드려 볼게요. 디자인을 할 때 어디서 영감을 받냐, 이런 질문을 해주시는 거 보면은 저만의 방식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내 스타일이 어떤지 생각을 해봤거든요. 총 3가지로 단어나 문장을 적어본다, 표현 방법을
정한다. A 플러스 B 플러스 C, 더 나아가서 D까지 더하는 공식입니다. 저는 디자인을 할 때 가능하면 브랜드만의 컨셉이나 차별화 포인트를 담을 수 있는 단어나 짧은 문구를 작성을 해봐요. 이는 태그라인이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브랜드의 모티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말인지 잘 와닿지 않으시죠? 바로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풀어드릴게요. 페이지스톤이라는 브랜드를 런칭할 때 픽스된 사항은 아쿠아 컬러 한 개였습니다. 주얼리 브랜드 로고 중에서 꽃 모티브 심볼인 로고가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번에는 꽃으로 한번 작업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던 와중에 갑자기 Forget Me Not, 물망초의 영어 단어가 번뜩 떠오르더라고요. 물망초, 스와로브스키가 있어서 아빠가 물망초 영어 단어를 알려주셨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이디어로 떠올랐습니다. 컬러도 아쿠아 컬러고 Forget Me Not, 나를 잊지 마세요. 이를 주얼리 브랜드에 맞게 지금 이 순간의 아름다운 나를 잊지 마세요. 선물하던 그 행복한 순간을 잊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브랜드 스토리가 풀릴 수 있게끔 디벨롭을 했습니다. 물망초가 브랜드 모티브여야만 한다는 그런 확신이 딱 섰던 것 같아요. 해서 대표 이니셜 P 5개를 회전시켜서 물망초 모양으로 심볼을 디자인했어요. 모든 박자가 딱 맞아 떨어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평소에 이 사물은 어떠한 의미, 상징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외워두는 편인데 이런 습관이 아이데이션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플라워 카페 플레라 플레로도 꽃이 모티브인데요. 페이지스톤은 단어와 컬러에서 아이디어가 시작됐다면 플레라 플레로는 대표 이니셜인 F 형태에서 아이디어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길 가면서 물체를 보면은 이걸 보니까 뭐가 떠오른다 막 이런 연상 작업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번외로 새우 음식을 판매하는 홍새우라는 레스토랑인데 새우 꼬리가 2개로 갈라지는 걸 보고 요새 하트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꼬리에 하트를 한번 결합시켜볼까 해가지고 이런 로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홍새우, 사랑하세요 이런 식으로 홍보 문구를 풀 수 있도록 제시를 했었고요. 또 꽃게 몸통이 빨갛고 높이가 낮은 게 문득 입술 모양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물고기는 입이 바로 보이는데 꽃게는 입이 어디 있는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에 있을까? 이 전체가 다 입인가? 엉뚱한 생각으로 이 로고가 나왔습니다. 여하튼 연상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음란마귀가 꼈을 때는 진짜 막 장난. 그래서 F를 보니까 곡선으로 부드럽게 휘어지는 은방울 꽃대가 연상이 되더라고요. 또 은방울 꽃말을 찾아보니까 다시 찾은 행복, 뜻이 좋더라고요. 꽃이 있는 아름다운 공간에서 차를 마시며 주변을 살피는 여유로운 애티튜드를 가져보세요. 잠시나마 잊고 있던 행복을 일깨우세요. 이렇게 브랜드 스토리를 풀어보았죠. 그리고 때로는 작성한 카피에 상응하는 모티브를 여러 개 차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쌈디씨가 다녀가서 유명해진 조무락 닭갈비 전문점 로고 리뉴얼 작업인데요. 국내산 생닭을 그릴에 굽는 게 이 가게의 특징이더라고요. 국내산 생닭을 뜨거운 그릴에 구워서 한 입에 2음절씩 6철자로 3개의 덩어리로 작성한 뒤 디자인을 했습니다. 모음이 3개니까 직감적으로 3 덩어리로 나뉘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읒에는 닭을, 미음에는 그릴 모양을, 리을에는 수저를 네거티브로 넣었죠. 기가 막히게 모티브가 모음에 잘 들어가지더라고요. 이런 또 우연이 있나. 이렇게 모티브 아이디어는 작성한 문구에서 시작됐고 표현 방식은 남이섬에 있는 수많은 닭갈비집과는 다른 스타일로 가자 해서 OST처럼 도형 스타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대부분 남이섬에 있는 닭갈비집들이 캘리그라피 로고가 많아서 오히려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도형 스타일이 눈에 한 번이라도 더 걸릴 것 같더라고요. 차별화돼서. 이번에는 B여도 다 같은 B가 아니야. 무드에 따라서, 표현 방식에 따라서, 결합 모티브에 따라서 어떻게 B가 달라지는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혈액형이 B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B로 시작되는 브랜드 작업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네 브랜드 모두 B 이니셜 심볼입니다. 하지만 생김새가 같은 게 하나도 없죠. 보노베리는 케이크와 타르트 카페로 고급스럽게 리뉴얼을 하고 싶어 하셨어요. 윗배에는 케이크를, 아랫배에는 타르트를 결합시켰거든요. 표현 방식은 하나의 라인으로 쭉 이어질 수 있게끔 하면서
유러피안 장식 느낌 또한 추가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모던 유러피안 카페 느낌으로 보여줄 수 있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반면 마카롱 카페인 비주카롱은 이름에서 느껴지는 큐티한 느낌을 부각시키고자 오동통한 귀여운 도형들이 딱딱 한눈에 잘 보일 수 있도록 디자인을 했습니다. 컬러 배색도 핑크, 화이트, 블랙 이렇게 세 가지로 했고요. 여기에 들어간 도형들은 모두 네이밍에서 파생된 아이들이에요. 당연히 마카롱이 들어가고 비주가 프랑스 인사이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외식 로고에서 입술 모티브가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왜냐면 음식을 입으로 먹으니까. 그리고 이 보석은 왜 뚱딴지 같이 들어갔을까 하실 수도 있는데 주얼리처럼 예쁘다? 이런 얘기를 클라이언트 분께서 말해 주셔서 넣었죠. 원래 이 디자인은 보노베리의 삐안이었어요. 선택되지 못한 시안인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 예쁘게 잘 나왔는데 이렇게 묻혀지는 게, 버려지는 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에 포스팅을 했는데 비주카롱 대표님께서 이거를 딱 캐치를 하시고 비주카롱 스타일로 다시 재해석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안 되겠냐 의뢰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로고 타입페이스를 쉐리프, 이 돌기가 있는 쉐리프 타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 B 심볼에도 돌기가 있습니다. 이 로고 타입페이스는 영문이 대소문이 섞여 있는데요. 그 이유는 대소문의 느낌이 확확 다르기 때문에 귀여운 형태를 가진 아이들만 이렇게 제가 믹스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문자 A, M, N 등등은 뭔가 직선으로 되어 있고 대칭적이고 조금 딱딱한 이미지이잖아요. 그런데 이를 소문자로 바꾸면은 곡선이 많아서 되게 부드럽고 앙증맞고 귀여운 느낌이 든단 말이죠. 대문자 B는 형태가 꽉 차 있어서 힘이 있지만 소문자 B는 그냥 뭔가 아기 같은 느낌? 공간이 비어서 조금 힘이 부족해요. 이런 철자, 형태, 생김새에 따른 느껴지는 무드를 잘 캐치해서 믹스해서 쓰기도 하고 대문만 쓰기도 하고 소문만 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저는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B에 돌기가 없는 모서리 부분이 깎아놓은 돌처럼 생긴 B 심볼입니다. 스포티 캐주얼한 산세리프 느낌으로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심볼 역시 이거와 맞춰줬어요. 느낌을 얼라인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노베리, 비주카롱처럼 모티브를 여러 개 결합시키지 않고 하나의 모티브를 대칭적으로 넣었습니다. 다이빙 센터 로고예요. 그래서 오리발을 모티브로 넣었습니다. 그냥 B만 있기에는 조금 심심한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그라데이션도 넣고 튕겨나가는 물방울 또한 위에 넣어보았어요. 어퍼스트로피 같기도 하고 오리발을 내밀 때 땀 삐질 하는 그런 느낌을 주고 싶었거든요. 보는 사람마다 다채롭게 해석할 수 있게끔 일부러 넣었습니다. 상상력이 펼쳐지게 하는 다양한 의미가 있어 보이는 그런 스타일로 작업을 하는 게 제 로고 스타일 중 하나이거든요. 단어로 치면은 언어유희, 동음의어 좋아하거든요. 시각적으로 풀면은 이런 식. 마지막 이 B는 B 같은데 K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B와 K를 결합시켰어요. 이니셜 심볼이 생각보다 법무 등록, 상표 등록을 하기가 어려워요. 웬만하면 등록이 다 되어 있어서. 그럴 때 제가 하는 디자인 공식이 A 플러스 B 플러스 C, 간혹 플러스 D까지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절대 없어요. 사람이 생각하는 게 좀 한계가 있고 무의식 중에 봤던 게 아이디어로 떠올라서 의도치 않게 겹쳐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 하면 좋은 방법입니다. 투어 서비스라서 처음으로 이렇게 버스 매핑 도안 작업도 했어요. 베이징 라인은 기본 브랜딩 컬러로 하고 프리미엄 라인은 포인트 컬러, 라인색은 그대로 두고 바탕만 다크하게 변경을 했었죠. 대기업 인하우스 디자이너로 있을 때는 그룹사가 런칭하는 브랜드만 작업할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개인으로 나오니까 다양한 사업체의 브랜딩 작업을 할 수 있어서 훨씬 재미있고 경험 쌓기 좋은 것 같아요. 회사에서는 어떤 디자인을 잘 하는 애다 라고 프레임이 씌워지고 나면은 그런 무드에 그런 컨셉의 작업만 계속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유러피안 컨셉, 페미닌한 여성스러운 컨셉, 럭셔리한 프리미엄 라인 이런 것만 계속 했습니다. 처음 몇 번 할 때만 재밌지 이걸 계속 해봐요. 질립니다.
더 이상 발전이 없고 도태되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개인 스튜디오로 창업을 하고 나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서 좋다. 다만 의뢰가 들어와야 할 수 있다는 점. 호핑 투어 서비스 이비자는 개인적으로 잘 나온 로고라고 생각해요. 바다의 웨이브 느낌인데 더 파동치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착시 느낌이 들도록 디자인을 했거든요. 이 표현 방법은 2019년 루이비통 컬렉션 모노그램 패턴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제가 명품관을 들락날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명품 브랜드에서는 정말 대단한 디자이너들만 고용해가지고 제품을 디자인하지 않겠어요? 배울 것도 많고 적용할 점도 많이 보입니다. 브랜드 역사를 공부하고 제품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으면 존경심을 갖게 되고 이 고부가 가치를 인정하게 되고 소장하고 싶다 이런 욕구가 생기거든요. 회사 재직 때는 브랜드 컨셉이나 이름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무조건 해야 돼요. 급하게 들어오는 건도 다 쳐내야 돼요. 까라면 까 이거였죠.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였다면 지금은 선택입니다. 디자인 문의가 들어왔을 때 브랜드 이름의 철자가 마음에 안 들고 스케줄이 너무 각박하고 클라이언트분의 애티튜드가 내 마음에 안 든다 하면은 저는 안 받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만 받습니다. 퇴사 때 뭔가 진절머리 날 정도로 스트레스 받았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요건들은 창업을 하고 나서는 다 배제하자. 스트레스 받지 않은 선에서 재미있게 일할 수 있는 것만 하자. 약간 이게 모토? 그래서 끌리지 않은 작업권은 받지 않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단점이나 아쉬운 점은 인하우스 디자이너로 있을 때는 디자인을 하면은 이 볼륨이 커요.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제 디자인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된단 말이죠. 패키지 제작물이 엄청 많아서 탄탄한 브랜딩 작업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검수가 쉬웠어요. 만약 샘플이 잘 안 나왔다 하면은 인쇄업체한테 다시 재요청을 합니다. 제대로 잘 나올 때까지 계속 요청을 했었어요. 그리고 사인이나 인테리어 VMD 팀에서도 브랜딩 가이드에 엇나가게 적용을 했다 하면은 그 다음 매장에서는 이 부분을 꼭 수정해서 적용을 시켜달라. 이런 소통을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각 부서와 소통을 밀접하게 해서 브랜딩 퀄리티를 계속 올릴 수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로고까지만 작업을 해달라는 클라이언트 분들이 많아서 포트폴리오 사진 찍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로고가 제대로 잘 적용됐는지 매장이나 패키지 같은 것도 서울이 아니고서는 검수하기가 힘든 것도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로고와 패키지, 도안 작업을 넘기면서 계약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분이 개인적으로 컨택한 패키지 인쇄업체, 매장 인테리어 업체 잘 적용하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잘못 적용해서 디브랜딩 시키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로고와 여백의 그 비례를 생각하지 않고 대빵만하게 로고를 적용시켜서 못생기게 한다든지 인테리어에 로고가 한두 개만 딱 포인트로 들어가야지 감도가 있는데 막 로고로 도배를 한다든지 가이드에 안 맞은 사양으로 적용을 한다든지 기타 등등 진짜 내가 인테리어 업체와 동업을 해서 SI까지 해야 하나? 1차 패키지 검수까지 하는 대가로 비용을 더 받아서 진행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인쇄업체도 제가 소개해드리기도 하는데 더 싼 곳을 찾아내가지고 맡기시더라고요. 컨트롤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정말 고민이에요. 검수 비용을 받고 밀착 케어를 해드릴게요 하면은 또 알아서 제가 할게요 라고 하실 것 같기도 하고 고민이에요. 서울 핫플레이스에서 런칭을 하실 분들 연락주세요. 잘해드릴게요. 그리고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중에서 반대로 차별화된 브랜딩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은 서로 윈윈이 될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여하튼 대기업과 개인 사업자 장단점이 극명하게 다르지만 저는 여러모로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가 성향에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수입이 일정치 않고 영업, 홍보까지 본인이 다 해야 된다는 거를 인지하셔야 됩니다. 고정적인 수익과 주어진 일을 하는 게 편하다 하시는 분은 회사에 남아있는 게 더 맞고요. 저처럼 주도적으로 일하는 거, 나만의 일을 하는 거, 수입의 업다운 리스크까지 감수할 수 있다 하는 분은 사업자 내는 거 추천드립니다. 어떤 길이 옳고 틀리고는 없습니다. 100% 마음에 드는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다 장단점이 있다. 본인이 더 우선시하는 가치가 어떤 상태일 때 얻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만족을 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퇴사를 했기 때문에 디자인도 하고 이렇게 취미로 유튜브도 할 수 있으니까요. 3탄으로는 1탄과 2탄 때 댓글로 남겨주셨던 질문 Q&A를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또한 보고 더 궁금하신 분은 댓글로 질문 남겨주세요. 유튜브 수익은 거의 없기 때문에 좋아요 개수, 댓글 개수가 영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